10분 안에 있는 고전소설. 오늘은 여름맞이 남양 특집 장화홍련전입니다. 이 얘기는 조선시대 평안도 철산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산군에서는 좌수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장씨와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부유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자식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부인 장씨가 잠들었을 때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받으려 할 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더니 꽃이 선녀가 되어 부인의 품속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후 예쁜 탈이 되었고 장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 장화가 3살 때에 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홍련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다가 장씨가 호련히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고 장씨는 남편인 배무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죽은 후에 다른 여인과 결혼하시면 낭군의 마음이 변하기 쉬울 것이니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라건대 낭군은 첩의 유언을 저버리지 마시고. 남편이 재혼하면 두 딸에 대한 마음이 변할까 걱정하는군요. 뭔가 의미심장한데. 하지만 장씨가 죽은 후 무룡은 허씨에게 새로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허씨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임신하더니 연달아 아들 삼형제를 낳습니다. 네, 그래도 무룡은 두 딸을 더 아껴서 집에 돌아오면 딸의 침실로 가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두 딸을 가여워합니다. 이 모습을 본 허씨, 기분이 나쁘겠죠. 이런 불길한 기운을 느낀 무룡은 허씨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지금 그대가 먹고 잘 지내는 것 또한 부유했던 전처의 덕분이니 저 어린애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더 빡친 허씨, 두 자매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큰아들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더니 그 껍질을 벗겨 마치 나태한 듯한 현상을 만들어 곤히 잠든 장화의 이불 밑에 넣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령이 들어오자 두둥. 아이고 무슨 일이길래 그러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또 뭐야 한다고 할까봐.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아니 실은 이거 말해도 되나? 실은 오늘 보니까 장화가 늦도록 몸도 안 움직이고 해서 어디 아픈가 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과연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저를 보더니 미처 수습하지 못해서 쩔쩔. 우리가 대대로 양반 집안인데 이 일을 어쩝니까? 놀란 무렵 부인과 함께 장화의 방으로 가서 살짝 이불을 들춰보는데 세상에 허씨가 피 묻은 쥐를 가지고 날뜁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 일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가 위태로운데 만약 아무도 모르게 장화를 죽여 흔적을 없앤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은 저를 욕할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결한 연기를 딱! 놀란 무령이 붙들고 떨면서 그대의 덕은 내가 잘 아오. 방법을 알려주면 저 아이를 저차겠소. 세상에 무슨 아빠가. 드디어 때가 온 허씨. 장화를 불러 거짓말을 속여 외삼촌 댁에 다녀오게 시키고 장쇠를 같이 가라고 했다가 연못에 밀어 죽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무령은 잠들어 있는 장화를 깨우더니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 시킵니다. 갑자기 밤에 외삼촌 댁? 당황스러운 장화. 장쇠를 데리고 가라 했거늘 무슨 말이 그리 많아? 화내는 무룡의 말에 장화는 당황하면서도 날이 새면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허씨가 너는 어버이 명을 순순히 따라야 할 거 아니냐? 이에 장화는 홍련에게 아무래도 불길하다면서 얘기를 하고 울면서 떠납니다. 어린 홍련은 언니 치마포를 잡고는 놓지 않으며 가지 말라고. 그때
허씨가 홍련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디 요망스럽게 군이야! 그렇게 장새와 가게 된 장화. 한 깊은 산골의 연못에 도착해서는 장화에게 말해서 내리라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내리라고 하느냐? 누이의 죄를 알 것인데 어찌 물으쇼? 외가를 가는 건 진짜가 아니지라. 누이가 낙태한 일이 다 드러나서 나보고 이 연못에 놓고라 하신 것이니 어여 들어가쇼. 이럴 수가. 청천벽 같은 소리에 두둥하는 장화. 하늘도 야속하시지. 어찌 이런 일이.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내가 죽는 것이야 슬프지 않지만 이 누명을 어찌 씻으며 동생은 앞으로 어찌 알고. 아이고. 시크한 장수는 어서 들어가라 재촉합니다. 아 뭐하쇼. 어차피 죽을 인생 바라케봤자 니께 어서 들어가쇼. 장수야 너와 나는 비록 이복이지만 형제가 아니냐. 우리 우애를 생각해서 내게 시간을 주면 내가 외삼촌 댁에 가고 어머니 묘에 인사도 드리고 홍련도 부탁하고 할게. 내가 안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아무 없이 죽을 테니 어? 하지만 목소 같은 정세. 됐어 들어가쇼. 결국 그렇게 연못에 들어가게 된 장화. 바로 그때 갑자기 물결이 하늘에 닿으며 찬바람이 일어나고 빛이 비추는데 큰 호랑이가 내달아 장쇠를 꾸짖습니다. 네 어미가 자식을 모해하여 죽이니 하늘이 어찌 무심하겠느냐 하며 달려들어 장쇠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떼어먹고 사라진 기절하는 장쇠. 장화가 할 말만 놀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을 보고 사람들은 장쇠를 데리고 오고 이 소동을 지켜본 홍련은 분명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홍련에게 자세한 얘기를 알려줄 리가 없죠. 홍련이 방에서 홀로 울다 잠이 드는데 꿈에서 장화가 용을 타고 가서 홍련이 부르고 장화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가는 길이라며 앞으로 너를 데려가겠다는 말만 남깁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드는 홍련. 울면서 아빠에게 이 얘기를 하니 마음이 먹먹한 무렵 옆에 있던 허씨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꾸짖고 홍련은 짐작을 합니다.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계모는 구박하는 것 보니 역시 분명 무슨 일이 있어. 그리하여 홍련은 장수에게 가서 달래면서 언니의 행방을 물어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홍련 주위를 돌아다니다 사라지고 홍련은 파랑새를 따라가 언니가 있는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유서를 써서 남깁니다. 그리고 새벽 파랑새가 다시 나타나고 홍련은 그 파랑새를 따라갑니다. 파랑새가 한 연못가에서 멈칫하고 홍련이 주위를 살피니 물 위에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웬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무슨 죄로 귀중한 목숨을 이곳에다 버리려고 하느냐. 가련하다 홍련아, 어서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어머님 혼령을 위로해라. 홍련은 자신의 언니 장화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립니다. 언니는 전생에 무슨 죄로 나를 두고 여기 있습니까? 내가 언니를 버리고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 함께 돌아다니고자 합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홍련은 천지신명님 저희의 원통 하늘 굽어 살피소서 하고 슬피 울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후 이 연못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장화 홍련 자매에 한이 사무쳐 매번 관아에 이 한을 풀고자 가면 철산군의 부사는 둘을 보고는 놀라 기절하며 죽어가고 그 후로는 아무도 이곳에 부사로 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동을 아는 사람이 부사로 가기를 자원하여 오고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책을 읽으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오더니 절을 합니다. 정동원은 놀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는 너는 어떠한 여자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그러는가.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좌수 배무룡의 딸 홍련입니다. 하며 그동안의 억울한 일을 다 얘기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사가 이방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자 이방은 연못의 얘기 등을 정하고 부사는 배무룡 부부를 잡아오게 합니다. 부사가 모든 진상을 말하게 하자 무룡은 장화가 낙태를 하여 못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고합니다. 네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낙태한 것을 가져와 봐라. 언제적 일인데 낙태한 것이 있을 리가 있지요.
허씨는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 그걸 버리지 않고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품속에서 꺼내 보여주자 부사는 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둘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홍련이 다시 등장하다 사또께서 밝으신 줄 알았는데 꾀에 속아 빠지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또는 깊이 통촉하시어 그것에 배를 갈라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다시 받아 배를 갈라보니 그 안에 쥐똥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부사는 바른대로 사연을 말하도록 허씨에게 매를 때리며 문초하고 허씨는 모든 것을 드디어 자백합니다.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무룡은 풀어주고 허씨와 장쇠는 죽이며 장화자매의 혼백을 위로하는 길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어 연못에 물을 빼 두 소저의 시신을 꺼내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렇게 일이 다 마무리되자 꿈에 장화 홍련 자매가 나타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정동원은 그 복으로 4차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한편 무룡은 두 딸의 죽음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번에는 윤씨로 18살입니다. 둘이 오붓하게 지낼 때 무룡의 꿈에 장화자매가 나타나 옥황상제께서 다시 궁녀의 을을 매질을 하셨습니다. 윤씨 역시 꿈을 꿨는데 꿈에 한 선녀가 내려와 연꽃 2송이를 주면서 이는 장화와 홍련이니 옥황상제께서 불쌍히 여기셔 보냈다. 잘 기르거라 하며 사라집니다. 이후 윤씨는 쌍둥이 자매를 낳고 이름을 다시 장화, 홍련이라 짓고 잘 기릅니다. 둘은 잘 커서 평양 이현호라는 집의 윤필, 윤석 형제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10분 안에 읽는 고전소설 장화, 홍련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